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됐던 미드사이즈 플랫폼, 그리고 그 첫 번째 핵심 모델인 루시드 코스모스의 출시 일정이 결국 뒤로 밀렸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2026년 말 출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일정은 2027년 하반기입니다. 사실상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루시드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크게 흔들렸고,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성장 스토리에도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단순히 코스모스가 연기됐다, 그러니까 악재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루시드는 지금 신차 한 대의 출시 일정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루시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루시드는 이미 에어를 통해 전기차 효율성과 주행거리, 그리고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비티 역시 기술적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차량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에어와 그래비티는 결국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층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시드에게 코스모스는 단순한 세 번째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루시드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중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핵심 모델이었습니다. 가격 역시 기본 모델 기준 5만 달러 이하가 목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미드사이즈 플랫폼에서는 코스모스뿐 아니라 어스, 그리고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모델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국 루시드가 꿈꾸는 구조는 이겁니다. 에어와 그래비티로 브랜드와 기술력을 만들고 코스모스를 시작으로 미드사이즈 시장에 들어가 판매량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2027년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악재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최고 경영자 실비오 나폴리의 발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폴리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루시드는 그동안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실행력에서는 오랫동안 투자자와 고객을 실망시켰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제품이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 출시했고, 서비스 투자가 부족했고, 품질 문제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복잡한 조직 구조가 의사결정까지 느리게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과거 루시드의 경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특히 그래비티가 중요한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비티는 루시드에게 굉장히 중요한 차량이었지만 초기 생산 과정에서 조립 품질과 소프트웨어 문제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결국 전임 경영진이 고객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이번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동차를 일정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출시하지 않겠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출시 연기 자체는 분명 악재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품질이 완성되지 않은 코스모스를 출시했다가 그래비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루시드는 단순한 판매량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루시드는 코스모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2분기 루시드의 매출은 약 405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분기 손실은 약 1260밀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창업 이후 누적 손실은 약 17,670밀리언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분기 인도량 역시 3,953대였습니다. 여기서 루시드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차를 못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회사도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판매 규모로는 지금의 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405밀리언 달러인데 분기 손실이 1260밀리언 달러 수준이라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루시드에게 필요한 것은 몇백 대, 몇천 대의 추가 판매가 아닙니다. 연간 판매량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미드사이즈 플랫폼입니다. 나폴리 최고 경영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름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전략입니다. 루시드는 올해 운영비와 자본 지출, 그리고 운전 자본을 포함해 무려 1,400밀리언 달러 규모의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동도 시작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18%를 감축했고 경영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조직 구조를 단순화하고 애리조나 공장의 두 번째 생산 교대조 역시 취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하자라는 전략에서 먼저 살아남고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 성장하자라는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 자산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코스모스가 2027년 하반기에 나온다면 루시드는 그때까지 최대한 현금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출 증가율만이 아닙니다. 분기마다 현금이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가. 이 숫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면 당장은 현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고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생산량 감소가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루시드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생산량이나 예상 생산량이 감소하면 기존 공급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차를 적게 만들면 돈을 무조건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차량 한 대당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상당히 어려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면 재고와 현금이 문제고 너무 적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와 공급망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바로 우버와 뉴로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나폴리 최고 경영자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협력 사업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최우선 과제, 그리고 더 강하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코스모스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획에는 우버가 그래비티 기반 차량 1만 대를 확보해 뉴로의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루시드 미드사이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2만 5천 대 계획도 있습니다. 합치면 총 3만 5천 대 규모입니다. 현재 루시드의 판매 규모를 생각하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스모스 연기로 인해 우버 프로젝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루시드에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코스모스가 나오기 전까지 성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입니다. 루시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주목할 점은 우버 최고 경영자다라 코스로샤이 역시 이번 루시드의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폴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역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루시드의 최대 주주이면서 우버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시드, 우버, 뉴로, 사우디 국부펀드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연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루시드를 단순히 소비자에게 전기차를 몇 대 판매했는지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코스모스가 거의 1년 가까이 밀렸고 루시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적자는 여전히 크고 판매량도 충분하지 않으며 2027년까지 추가적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망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루시드가 재무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코스모스를 억지로 2026년에 출시했다가 그래비티에서 나타났던 품질과 소프트웨어 문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만 달러 이하의 미드사이즈 차량은 에어나 그래비티보다 훨씬 많은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자동차입니다.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작은 품질 문제 하나도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성장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성장하기 전에 회사를 먼저 정상화하겠다는 선택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 루시드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은 생존의 시간인데요.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보존하고 그래비티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2027년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우버 로보택시 사업이 실제 성과를 보여주고 코스모스가 새로운 일정에 맞춰 제대로 출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이후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코스모스와 어스를 포함한 미드사이즈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우버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그때부터 루시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코스모스 연기는 분명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루시드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가장 중요한 차량이 또다시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발표에서 출시 연기만큼이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드가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상당히 명확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만으로는 좋은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제때 만들고 품질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을 통제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나폴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으로 돌아가기는 결국 이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루시드를 평가할 질문은 코스모스가 늦어졌으니까 끝난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루시드는 코스모스가 나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앞으로 몇 개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래비티 판매량, 우버뉴로 로보택시 프로젝트, 그리고 2027년 코스모스의 실제 양산 일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루시드의 성장 스토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성장까지 가는 길이 더 길어졌고 그만큼 실패할 수 있는 위험도 커졌습니다. 반대로 이번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현금 소진이 줄어들고 그래비티가 안정화되고 우버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2027년 코스모스까지 제대로 시장에 나온다면 지금의 구조조정은 훗날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루시드가 기술 중심 기업에서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로 바뀌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2026년은 생존, 2027년은 검증, 2028년 이후는 성장. 루시드는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에 서 있습니다. 힘내시는 월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